8월 21일 JBC 뉴스 시작합니다. 자, 오늘 박근혜 대통령 인신감금 1240일째입니다.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정강훈 목사와 사랑의 교회 신도 그리고 이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 간의 일촉즉발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정강훈 목사와 사랑의 교회 그리고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을 제2차 코로나 팬데믹 대유행의 주범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지금 정강훈 목사와 사랑의 교회 측 또 이 8.15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적반하장이다. 이 문재인 정권의 어떤 코로나 방역 대실패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의 전적인 책임이다라고 지금 정부와 어떤 민간 그리고 교회 조직 간에 지금 한판 승부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 가지고요, 정강훈 목사 측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반격하는 기자회견, 즉 기자회견을 오늘 이 성북구 사랑의 교회, 사랑의 제일교회 그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기자회견을 좀 이래 참고하면서 보면서요, 방송 시간이 좀 늦었는데요. 어쨌든 오늘 기자회견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이 정강훈 목사 측이 문재인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코로나 대공세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격을 했습니다. 이 반격. 오늘 그 자리에도 기자들이 많이 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것이 지금 이 굉장히 지금 이 위험도를 달리고 있고, 특히 이제 정강훈 목사는 오늘 강현재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가지고 문재인 좌파 정권이 우한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지금 국민을 겸 통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걔네 자유를 박탈시키고 있다. 그래서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가지고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끝까지 싸워야 된다. 오늘 기자회견 중에는요, 순교라는 말도 나오고요. 또 목숨을 던져야 된다. 이 정권을 우리가 이 끝까지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결기가 나와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 대한민국 법을 준수해왔고 또 대한민국 자유를 사랑하고, 이것은 지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나고 자라면서 법률을 준수하고 오직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대한민국 자유가 무너지고 또 대한민국의 이 국민적인 분노,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분노, 그 분노를 이 집회를 통해 가지고 표출하려다가 이 문재인 정권이 마치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 모두를 코로나로 몰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반격을 하는데요. 자, 기자회견 내용 공감 가는 부분들도 있고 약간 의구심 가는 부분들도 있지만요. 어쨌든 오늘 JBC 뉴스는 정강훈 목사가 이 강현재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발표했던 그 내용과 또 이 정강훈 목사 측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 역공을 펼친 것이 굉장히 큰 뉴스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제목으로 달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고로 이제 이 지도 이제 이 마지막 코너에 물리면요, 고양이를 문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 코로나 이 방역 실패에 대한 모든 것들을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자들을 한정해 가지고요, 주범으로 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거해야 되니, 신상을 공개하니, 강제 명령권을 발동하니, 격리를 해야 되니, 이런 식의, 당장은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뭐냐면요, 지금 가족 간의 이게 불화감이 형성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광화문 집회 갔다 오셨어요? 이모, 삼촌 광화문 집회 갔다 오셨어요?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겁납니다. 왜냐하면 뭐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언론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언론을 믿다 보면 이제 그런 주장에 대해서 당연히 불안해하는 거죠. 뭐 당장 제 같은 경우도 불안해하거든요. 광화문 집회 며칠 전에 만났던 분들, 갔다 온 분들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제 애가 이제 발목 수술을 했는데요. 며칠 전에 병원도 못 갔습니다. 제 스스로 이제 병원 가는 걸 자제를 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불안감이 조성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김강림 중앙재난대책본부 1총괄 조정관이 브리핑에서 이 3,415명을 검사했는데 이 중 이 코로나 확진자가 739명 전체 이 사랑의 제일교회 관련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오늘 이 확진자가 오늘 또 뭐 300명 이상을 넘어갔는데요. 어쨌든 이제 오늘부터 어제부터 이제 이 코로나가 5일 그래서 7일 사이에 가장 이 잠복 기간이 이제 지나가지고 확인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이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이 어느 정도의 이제 코로나 발병이 했는가를 드러나는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 정부가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여권에서는 이제 김태리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광화문 이 집회를 두고 광화문 집회가 전국적인 감염의 내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사법당국은 집회 참석자를 압수수색해서라도 참석자 명단을 확보하라고 지금 이야기했는데요. 이 따지고 보면 그 법이 없는 거거든요. 법이 없는 것들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정가원 목사와 사랑의 제일교회 신도 또 광화문 집회 주최자들은 사실상 테러 집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부겸이 그래도 좀 합리적인 진보 성향을 가진 인사라 보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당내 대표 후보로 이제 출마하면서 이게 친문 진영의 어떤 그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런 어떤지 모르지만 김부겸이가 막 나갑니다. 김부겸이가 너무 막 나가고요. 또 김부겸이 뭐 마누라까지 앞장서여 가지고 지금 감성팔이하고 그러던데요. 어쨌든 김부겸이가 이 말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 같은 테러 집단. 어찌 보면 지금 김부겸이가 있는 지역구, 대구 수성에 있는 지역구 분들도 이 집회, 뭐 광화문 집회도 오셨을 것이고 그동안 또 많은 대구 분들이 이 광화문 집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에서 이 광화문 집회에 나왔던 모든 분들이 테러 집단이 주최했던 그 집회에 왔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건이 갈수록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역공을 펼치는데요.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뻥으로 다 드러날 겁니다. 뻥으로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이 광화문 집회에 나왔던 분들뿐만 아니라 자유우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예전 같았으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갈치고 국민들에게 대협박을 하면 아이고 무서워라 집에 숨고 아이고 아들아 경찰 찾으면 내가 없다 그래라 아버지 핸드폰 잊어버렸다 그래라 하면서요 그냥 막 뒷마당에 숨고 도망가고 이럴 수도 있었지만 지금 국민들은요 무식한 국민들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광화문 집회에 나왔던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따지고 보면 깨어있는 국민들입니다. 저는 뭐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문재인 좌파 정권이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완전히 테러 집단으로 몰니 마치 범죄 집단으로 몰고 혐오하는 이 세력들을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해도 너무하다 이겁니다. 해도 너무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회 불안을 키운다. 사회 불안을 키우고 민심 이만을 가져온 담당 작자가 누굽니까?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런 하나의 국민 이반을 만들었지 가만히 있는 국민들이 말라고 15일 날 광화문 집회에 나가려고 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문재인 씨가 17일 날 대국민 임시 공휴일을 정해 주십니다.
대국민 임시정일로 준해져 있고, 그리고 또 지난 8월 7월 말부터 시작됐던 장마가 한 달 보름이나 이상 되었습니다. 국민들 지금 물폭탄 맞고요. 또 수해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휴가를 8월 말로 다 미루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또 나아가가지고 그날 이제 날씨도 비도 오지 않으면 8월 말로 휴가 가겠다고 휴가를 다 미룬 상태였습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정권 뭐라고 하겠습니까? 17일 날 임시 공휴일로 정해지고 또 국민들에게 각종 이슈식, 각종 그 외식 쿠폰도 발행하고 얼마나 지금 국민들을 지금 안심시키고 밖으로 내보냈겠습니까?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60만, 80만, 또 각 전국 지방, 강릉, 경포대, 제주도에는 20만, 30만 해수욕장에 인파들이, 피서객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광화문 집회에 있는 사람들만 톡 집어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광화문 집회에 나왔던 분들에 대한 그 코로나 잠복기를 거쳐가지고 그것은 5일 후에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면 어제부터 사실상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던 분들이 코로나 확진 판정이 나는 분들이 사실상 통계에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16일부터 광화문 집회, 17일부터 광화문 집회, 18일부터 광화문 집회, 19일부터 광화문 집회, 주범 이런 식으로 마구마구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는 그만큼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이 코로나 실패를 광화문 이 집회 참석자 정가운 목사와 그리고 그 사랑의 교회 신도들에게 모든 덤탱이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날은 이제 그 민노총도 지금 그 종로 부근에서 큰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약 한 10,0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집회했다는데요. 자기들 스스로는 또 2,000명이나 축소시킵니다. 또 저들은 스스로 10,000명이나 해놓고요. 이런 그 지금 현재 그 종로에 모여 있었던 을지로 종로 그 사이에 모여 있었던 민노총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민노총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민노총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불과 약 한 500m 떨어져 있는 광화문 집회 500m도 안 됩니다. 300m 되겠네요. 300m 정도 떨어져 있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서만 완전히 이것은 말 그대로 융단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융단 폭격도요, 한계가 있는 것들입니다. 한계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JBC 뉴스는 절대적으로 광화문 집회를 잘했다.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이 우한 코로나 검사를 받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JBC 뉴스는 광화문 집회 우려를 전달을 했고 또 JBC 뉴스는 정가원 목사뿐만 아니라 사랑의 교회 신도들도 이것도 행동도 사실 잘한 것도 없다라고 질타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정도의 범위입니다. 정도의 범위가 너무나 많이 지금 현재 이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에게 문재인 정권이 융단 폭격을 했고 또 이낙연 전 총리도 지금 이 광화문 집회자들에 대해서 또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도 격리 조치시켜야 되고 완전히 지금 사법권 행사를 해야 되고 압수수색을 발부받아가 명단을 확보해야 된다는데요. 오늘 기자회견 보니까 사랑의 제일교회 측에서 이미 명단을 다 줬더구만요. 900명의 명단을 다 주고 추가 명단이라는 것은 주변에서 몇십 년 전에 교회 다녔던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까지 사랑의 제일교회에 있는 관계자와 그 코로나 확진자가 무슨 관련이 있냐라는 반박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많은 분들 아마 문자도 받을 겁니다. 오늘 정부 측에서는 15,000명의 그 광화문에 왔던 분들의 휴대폰을 이제 위치 추적을 통해 가지고 그 휴대번호도 이제 확보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도 발송한다.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국민의 어떤 자유, 국민의 어떤 그 인권 자체를 지금 유린시키는 행위가 아니냐. 라는 반발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정치적인 하나의 굉장한 큰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이야기하다시피 보수파를 괴멸시키려는 문재인 좌파 정권입니다. 어쨌든 지금 국민들이 무슨 죄입니까? 국민들은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대한민국 역사와 정체성을 파괴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구속을 시키지 않았다 그러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부동산 정책에 실패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 민생 취한 경제 안정적인 정책을 펼쳤다 그러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지금 물폭탄 관련해 가지고 산사태 이 정책들 원전을 폐기하고 그리고 또 이 태양광을 설치하지 않았다 그러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물폭탄 수해에 관련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안심을 줬다든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조국 망국이 사건뿐만 아니라 윤미향 사건 또 추미애의 독단 거기에 대한 브레이크를 끌었다 그러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지금 국민들을 못 살게 굴고 국민들에게 신공안 정책을 유발하지 않고 또 이 북한 친북 세력들과 손잡고 또 북한의 이 머리를 숙이고 이 삶은 소대가리 같은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북한은 지지하지 않았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국민들이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할 일이 없이 그 휴가 기간에 거기서 나라가 네 거냐라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지향했겠습니까? 또 앞서 오늘 또 의료진들 지금 파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지금 많은 의료진들이 13일 날 지난 여의도에서도 의사들 파업을 했습니다. 이런 파업을 했고 이런 것들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것들이 다 가만히 있는데 유달리 콕 거기에서 집었습니다. 거기에 집었던 부분들은 물론 이 정광훈 목사와 사랑의 교회 관계자들이 집회에 참석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확진범으로 몰고 있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광화문 집회에 참가자들 중에 총 몇 명이 검사를 받았고 총 몇 명이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공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오늘 집회 참가자들 뭐 몇십 명 늘었다 그러는데요. 그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인지 아닌지 국민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이 문재인 정권이 새로운 좌파 파시즘의 어떤 정책들을 그대로 지금 남발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날 민노총들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이들을 감시도 해야 되고 이들에게 권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모든 15일의 어떤 광범위하게 감염이 퍼진 것들 자체를 지금 이 우파 국민들에게 몰아붙이고 있고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역의 느슨한 모스크 또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자기들의 정책적 실패는 선택하지 않고 이런 책임론에 대해서는 문을 닫고 전부 다 집회 참석자들을 범죄자 테러리스트까지 이 낙인 찍는 이 문재인 좌파 정권 이 자칫 잘못하면요 저는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그래? 코로나하고 나발이고 가네 그러면서요 다시 정광훈 목사 말대로 국민 저항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요 이 코로나가 인해 가지고 지금 밖에 방금 또 이제 이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리고요. 번개가 쳤는데요. 아마도 이 소나기가 잠시 끝이면요. 국민들 가만 안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독재 뻔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참는 것은요. 혹시라도 이 광화문 집회 혹시라도 내가 이 확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내 주변인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그렇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자진해서 검사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꾹 참고 있는 거죠. 아마 이 시기가 이 범위가 아마 지금 8월 말까지 이제 저는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요. 이게 범위가 지나가면요. 문재인 정권 큰 코 다칩니다.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파들 때려잡는 생기를 잡았다라고 하면 착각합니다. 지금 그들이 지금 이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에게 이 날렸던 멘트들 그리고 이 테러리스트였던 이 지금 당장 이 잡아들여야 된다라고 이 법에도 없는 소위 그들만의 어떤 독재 압법을 가지고 지금 이 국민들 압박하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그들 역공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연재 변호사 오늘 입장문을 보니까요. 이 8.15 이 정광훈 목사의 주장입니다. 8.15 종북 또 노예 포갑 무능 정권 국민 저항권을 발휘해야 된다. 종북 패거리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 항거하자. 그리고 4.15 부정선거 또 윤미향 오거돈 박원순 부동산 폭동 전원세 등 또 최근 물난리 산사태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그 패거리 끌어내기 위해서 소위 이
문재인 퇴진을 위해서 8.15 행사를 했다. 근데 문재인과 그 패거리 당장 끌어내지 못해서나 간담을 사늘했고 또 사악한 문재인 패거리가 하는 꼼수들 그리고 8.15 이걸 왜곡시키고 마치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렸다. 그러면서 국민 체포 연행을 하고 저들은 지금 계엄령 공안 통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사악한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 국민들이 저항해야 된다. 그래서 우한 이 코로나 핑계로 지금 국민을 수용해야 되고 또 북한과 같이 또 강제 수용 같은 행사를 강요하고 있다. 더 무서운 행사는 지금 이 70년 동안 배운 것이 저들은 이 공작음해 수용소 같은 정치다. 김일성 집단의 이 배운 대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 끝장내야 되고 또 북한과 같은 삶을 사느냐 문재인 정권 속에 사느냐라는 어떤 그것은 국민들이 끝까지 싸워야 된다. 저들을 이기고 또 국민 여러분과 승리를 해야 된다. 대한민국 자유와 민주 정의가 회복돼야 되고 번영의 길로 가야 된다. 승리하는 그날 70년 우리를 괴롭힌 주사파 무너뜨리고 자기를 통일된다. 우한 폐렴 고통 서로 원망하면 안 된다. 원망하면 안 된다. 그 고통을 문재인과 주사파 1등이다. 그들의 터무니없는 꼼수 자유시민들의 정항운동에 우한 폐렴 퍼뜨린 주범이 누구인가. 죽어가는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독재를 타도하고 하는 이 선량한 국민이 우한 바이러스 주범인가. 중국인 입국 금지를 시키지 못하는 그들이 바로 우한 폐렴 주범이다. 그리고 지금 이 1만 명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한 것은 바로 그들의 느슨한 K방역, 마구잡이 검사 확진자 늘어뜨리려는 문재인 정권 지금은 그렇다. 그리고 이 가택연금, 확진자 몰고 병원 가두는 문재인 정권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4.15 부정선거 감추고 우한 바이러스 몰아가는 자들, 밀폐된 국민 검사 받지 않고 넘어간 문재인 정권, 사악한 문재인 주사파 패거리와 저와 신도들을 희생양 속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정가운 목사가 이 강현재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대신 읽은 성명서입니다. 그 성명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들려드립니다. 그래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되고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격렬하게 저항해야 된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반칙과 특권으로 대한민국을 모조리 파괴시키는 자식들에게도 자신들의 어떤 부와 명예를 대물림시켜주는 이 정권을 우리가 반드시 끌어내려야 된다는 것들. 우리가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온다. 그리고 우한 바이러스를 통해 발악, 그 끝이 멀지 않았다. 그리고 거짓과 불법에 맞서는 국민의 의무다. 그것은 문재인 좌파, 주사파 척결, 대한민국을 되찾아야 한다라고 이제 정가운 목사가 오늘 오전 강현재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성명서에 대해서 여러분들 성명서에 대한 여러분들 판단은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저는 이 성명서를 액면 그대로 물론 약간 용어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제가 이 타이핑을 치다 버리니까 그렇지만요. 그 본질은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정가운 목사 측은 미통당과 이 정가운 목사 측과 연결고리에 대해서도 지금 발끈하고 있는데요. 이 정가운 목사는 측은 이제 대한민국 자유와 또 역사와 체제를 존중하는 집단과는 언제든지 교류한다. 그리고 김대중 정권 때도 그랬고 노무현 정권 때도 그랬고 한국 교회는 항상 이 정치권과 또 협조를 해왔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에게 특정 하나의 정당의 프레임을 가둬버리면서 이 대한민국 체제 역사를 어떤 부정하는 식으로 매도를 하느냐라는 것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데 앞장서왔던 이 교회가 마치 미통당 지지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들 자체. 그리고 우리는 어떤 헌법 정신에 따라서 이 자유민주회의 평화민주를 이끌 선교 국가로서 모든 역할을 다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저 미통당에 대한 굉장한 지금 현재 이 좌파 매체들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이 미통당과 정가운 목사와의 어떤 연관성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국민들께 이
오도시키는데요. 지금 이 그런 관계가 아까처럼 말씀드렸다시피요. 문재인 정권은요. 문재인 정권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봅시다만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어떤 엮고 엮는 이 공작 정치가 음해 정치와 선동 정치가요. 너무나 지금 능숙능란하다 보니까 결국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지금 피로감, 이에 대해서 반발을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 눈앞에 있는 적어도 말 그대로 코로나 이 자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의 협조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 하는 거 보면요. 국민의 협조가 아닌 국민의 협박이고 국민의 반발을 일으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유발시킵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잘 써먹는 게 갈등을 유발해가지고 분리시키는 경우거든요. 마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기자회견 자체를 볼 때는 사랑의 교회라든지 저 정가 목사 측이 이 문재인 정권에 많은 것들을 자료를 주고 다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 스스로도 이메일을 15번 보냈다고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모든 게 협조하지 않았다. 거기에 대해서 압수수색한다라고 공갈을 치고 있고 이런 가정의 모습들 자체를 볼 때는요. 이것은 잘못되어 있지 않았느냐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언론들이 너무나 지금 마구마구 소설 적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MBC 보도를 보면 이 최대 입시학원, 이 최대 입시학원이요. JBC 유수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한 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1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랑의 교회까지는 제가 볼 때는 한 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그 입시학원하고 사랑의 교회는 한 6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똑같은 성북구지면. 저는 뭐 제가 이 성북구에서 이 동네에서 뭐 35년을 이상 살았기 때문에 뭐 성북구 이쪽에서는 뭐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지리도 잘 알고요. 자, 그러면 이 6km 정도는 걸어서는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면 한 25분에 30분 걸립니다. 택시를 타면 한 20분 정도 걸려요. 그런데 MBC 보도는 뭡니까? 단독 속보해가지고요. 그 18명의 입시학원 그 코로나 확진자가 놓은 데를 사랑의 교회 인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근적 개념은 뭡니까? 저는 여기가 미국인 줄 알았어요. 미국 정도야 예를 들어 뭐 10km, 20km도 인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국에서 지금 현재 6km 이상 떨어진 데를 인근이라고 표현한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 사랑의 교회를 통해 가지고 그 입시 학원이 지금 입시학원 수강생들이 모두 이 감염이 됐다라는 식으로 오도하고 왜곡하는 전형적인 이것은 그런 하나의 그 마녀사냥식 보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그 광영재 변호사가 MBC를 상대로 민형사 고소 고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저는 그 기자의 수준들요. MBC는 지금 현재 방송이 아닙니다. 정권 나팔수예요. 어떻게 그 아무리 이 의욕이 넘치고 기사를 적는다지만 그 교회의 거리 자체를 가지고 인근이나 표현. 그러다 보니까 모든 언론 매체들이 인근 하다 보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그 인근 학원에서 나왔구나 그러면서 제 입에서 나온 말이가 실제 이 정가원 측 사랑의 제일교회 이쪽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이 감염자를 많이 퍼뜨리고 있구나라고 오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오전에 그 인근이 아닌 바로 6km 떨어졌다는 것을 또 확인하고요. 실은 이 새끼들 이거 뭐 엉터리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나? 이 데스크 많은 놈이지 이거? 라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어째 보면요. 이들의 이런 식의 악의적인 보도, 왜곡, 오인 보도를 시키는 것은 상대적으로 국민들을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진실, 진리, 정의라든 이런 것들은요. 이런 데 앞에서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오인을 시키고나든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다든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선전을 한다든지 이것 소위 말하자면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를 제공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일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빨리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온갖 각종 유튜브에 보면 이런 얘기도 오고 또 여기에 대해서 온갖 이상한 정보들이 많이 나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검사 받으러 가라면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안 괜찮다는 것은 검사 결과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저는 안 걸립니다. 그럼 건강한 사람들이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식으로 오기를 부린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저는 질타하고 지적하는 겁니다. 뭐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 국민으로 다 몰아붙이는 이 자체의 문재인 정권은요. 저는 정가훈 목사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도 이거는 새로운 계엄 이 공안 정치를 지금 하는 거다. 라는 것도 지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 결국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랑의 제일교회를 점령해가지고 뺏으려고 한다, 압수수색하려고 한다, 이것들도 보니까 사랑의 제일교회 측도 다 뭐 제공을 했더구만요. 거기는 지금 이미 교회가 폐쇄되어 있어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뭘 확보하겠단 말입니까? 아마 이런 거겠죠. 들어갔더니 빼돌렸다, 압수수색했더니 빼돌렸다, 교인들이 결사항장했다. 이런 자꾸 이 교인들의 나쁜 모습들을 계속해서 이 문재인 정권이 의도적으로 언론에 유출시키지 않느냐.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뭘 심어주느냐. 사랑의 제일교회와 정강훈은 바이러스 주범이라는 것들을,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의 모든 이 K방역과 이 코로나 퇴치에 대해서 저들이 바로 망쳤던 자들이다. 어째 보면 이 분노 프레임에 빠지면요, 그 희생자를 찾습니다. 그 희생자를 찾을 때 그 희생자를 찾아야만 국민적인 분노가 그 희생자로 돌아갑니다. 좀비들 그런 특징이거든요. 저걸 잡아라 하면 잡으러 앞만 보고 달립니다. 도망갑니다. 그러면 연락이 도망갑니다. 그러면 도망가다가요, 많은 사람들이 잡아라 하면 또 잡으러 옵니다. 좀비들은 또 잡으러 갑니다. 그럼 자기는 이유 없이 도망가요, 그냥. 그러면서 지나가다가요, 옆에 이제 있는 자들에게 뭐 어떤 특정한 먹이를 하나 딱 던져주면요, 거기에 잡아라 가다가요, 바로 물꼬를 터가지고 저쪽으로 잡으러 갑니다. 명랑한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 이 역범은 여기인데 이 사람들이 물꼬를 트게 해가지고 결국 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먹히게 하는 이런 수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프레임, 즉 희생자 찾는 그 수법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의혹들이 지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뭐 이 사랑의 제일교회와 또 정가훈 목사 그리고 서울시와 이 정권과의 관계, 그거는 이제 이 정권과 그 교회 관계에 있어서는 합리적으로 또 국민들에게 어떤 속임 없이 풀어야 될 그들의 문제고, 지금 이게서 뭐 제출했니 안 했니 또 거기에 대한 싸우는 것들, 서울시가 지금 사랑의 제일교회를 뭐 어떤 지금 이 경찰들에게 잡아들여 명령해가지고 그렇게 했니 어떻니 뭐 그런 것들은 피해자 입장에서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별거로 뭐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대한 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요. 저는 어디까지나 이제 상식과 객관적인 시각에서 봅니다. 정리를 하면요, 우선적으로 이 광화문 집회에 갔다 오신 분들 중에서 이 본인 스스로가 이것은요, 자진해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검사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당당해야 됩니다. 이 검사를 받는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검사를 해라는 명령 이전에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주변에 안심을 시키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측면이다라는 그 측면에서 저는 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뭐 지방에 있는 각 버스 업체들 뭐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뭐 명단을 확보하니 안 하니 뭐가 엉터리 없던 일하지만요, 온 분들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명단 제출 여부와 관련해 가지고는 법률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각종 법률 조언을 받고 나서 이제 일을 해야 될 것이고, 나머지는 거기에 또 참여했던 분들은 또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음성이 나온 부분들도, 음성 판정이 나온 부분들도 마치 이 정권이 지금 격리를 시키려고 있습니다. 음성이라도 이 사람들이 언제든지 양성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요, 격리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 사람들도 지금 현재 2주간 격리를 해야 된다. 만약에 이 격리를 어겼을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어떤 벌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협박성에 가까운 이제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있는데요.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인신강금입니다. 인신강금. 인신강금이고, 이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이런 식으로 인신강금형인 문자 메시지를 보낼 어떤 이유,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이에 대해서 협박성 비슷한 명령, 긴급명령 발동이라고 그런 말을 하는데요. 대한민국 법률은 긴급명령 발동이라는 것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그들 눈에는, 지방자치제 단체장 일부 눈에는 문재인 씨가 뭐 대통령은 안 보이는지 저들 스스로가 긴급 명령을 발동시키겠다라는 뭐 경남 김경수 지사의 문자 메시지를 보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문자 메시지 발송 이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너무나 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자 메시지 받기 전에 이미 국민들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내 가족을 지킨다, 내 이웃을 지킨다, 내 주변인을 지킨다라는 그 명분 하에서 검사 받아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굳이 그것을 거부할 이유도 없고 굳이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상태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안심을 지키고, 국민들의 그래 광화문 집회에 갔다 온 사람들이 얼마만큼 코로나에 많이 걸린가 확인하자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명단을 까고 그럴 때 그 비율을 따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전체적인 총원이 예를 들어 10,000명이 갔다 10,000명을 검사를 기준으로 했는데 여기서 몇 명이 여기에 대한 확인이 됐는지에 대한 모르지 않습니까? 다음쪽으로 광화문 집회 참가자 지금 뭐 10명 늘었다, 21명 늘었다, 뭐 대구에도 나왔다, 대전에도 강원도에도 나왔다, 부산에도 확진됐다, 이런 식으로 발표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럼 정확하게 예를 들어 뭐 전체 검사 받은 총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총원 몇 명이 몇 수가 확진이 됐다든지 이런 게 발표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나오는 겁니다. 과연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이 몇 명이 되는가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오는데, 그런 퍼센테이지가 없이 무작정 자극적인 뉴스만 쏟아내다 버리니까 이것이 지금 국민적 혼란과 불안과 또 국민적인 여러 가지 이하감이라든지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하나의 원인으로 저는 작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우파 국민들도 당당해야 됩니다. 무엇이 그렇게 죄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광화문 집회에 오신 것들에 대해서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이 무능에, 이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그 행위에 대한 분노를 느껴서 여러분들이 온 겁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나라를 구하려는 하나의 구국의 일념으로서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에 참석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도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고, 다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검사는 받을 수 있는 대로는 받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로서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뭐 이거 지금 날씨 지금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는데요. 자, 뭐 이런 것들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광화문 집회가 결국은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말려 들어갔다라는 시각이 저는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8.15 집회에 대해서 너무나 그 당위성에 집착하고 또 이 우한 코로나에 대한 독박을 설 것이라는 것들을 미리 예측했다 그러면 사실 이런 식의 독박은 서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참 현명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의 어떤 이런 공격적 행위들, 이 공격적 행위 굉장히 국민적인 분노도 사고 많이 밉지만요, 우파가 전략적이지 못하는 취약성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 저는
8.15 또 이 강복절 집회라 봅니다. 어쨌든 김문수 지사도 경찰의 이제 어떤 갑질 논란에 대해서도 뭐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요. 김문수 지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동행의 입법성을 따지면 됩니다. 왜 나를 그렇게 가려느냐라고 거기서 끝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내가 국회의원 3번 한 사람이다 하고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거기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문수 지사 음성 판정 나왔습니다. 차명진 의원하고 사진도 찍고 했지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요. 꼭 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불필요한 부분제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본인의 김문수 TV에 이런 걸 올립니다.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는 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정가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가원 목사의 주장, 성명서 뭐 다 공감하고 이해합니다만은 우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또 앰뷸런스를 타고 갈 때 턱을 마스크를 내리고 거기서 문자 톡을 하고 이런 행위 물론 그 순간 문자를 하고 할 수도 있지만요. 그래도 좀 더 마스크도 쓰고 당당한 그런 이미지를 보였을 경우에는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혐오를 가지겠습니까? 저 역시 거기에 대한 혐오증이 오더라고요. 지금 우리가요. 이런 시세한 하나하나는요. 그들 자체의 개인적 행위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그동안 국민들이 이룩했던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위선에 대한 것들을 허물뜨리는 문재인 정권의 어떤 대투쟁 힘을 빼는 행위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관 목사가 아무리 거기에 대해서 옳은 주장을 하고 뭐 하면 뭐합니까? 아니에요.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작은 행위들이 국민적 공감을 형성하지 못하고요. 언론은요. 좋은 점을 안 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잡혀가더라도 막 발악하고 이런 것들 찍어 이런 걸 내보내지 제가 공손하게 예 갑시다 이런 걸 안 내보냅니다. 그러면 이제는 물론 언론을 겁내지 않겠지만요. 언론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겁니다. 언론은요. 좋은 점은 좋은 미행은 좋은 사진을 찍지만 거기에 대한 좋지 않은 것은 좋지 않는 이미지 사진을 막 찍습니다. 그것이 언론의 관행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턱을 마스크로 내리고 뭐 웃으면서 문자를 하고 이거는요. 그 아무리 지금 성명서 내용이 옳다더라도요.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우한폐렴 바이러스를 퍼뜨렸다 지금 이런 식의 어떤 바이러스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뭐 저도 그러면 정가원 목사가 거기에 있다 그러면요. 그 관련해 가지고 북한이 진짜 그랬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밝혀야 됩니다. 이런 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한다 그러면요. 이 역시 국민들 지지달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저 말이 맞다라는 그런 하나의 공감을 형성시킬 줄 모르겠지만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저 많은 소리야 라고 아주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이 우한 코로나를 관련해 가지고 국민을 지금 신공항으로 몰아넣고 마치 이 광화문 집회자의 모든 주범으로 몰아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요. 자기 스스로 알아서 광화문 집회자 참석자들은 알아서 본인들 스스로 협조해 줄 것은 협조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검사를 받기를 저는 그렇게 바랍니다. 이것은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 모두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안심시키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그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굳이 그것이 실행된다 그러면요. 이런 논란도 피울 수 없다고 봅니다. 자, 뭐 어떤 여러 가지 지금 뭐 사건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중에서요. 특히 이제 북한 관련해 가지고 지금 북한에서 이 권력을 이양한다. 북한에서 지금 권력 이양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뉴스가 어제 쏟아졌습니다. 이 사실 이 김여정의 권력 이양이 되겠습니까? 북한 1인 독재 체제였어요. 김정은이가 피곤해가지고 뭐 권력을 나눠준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지금 북한이 뭔지 모르는 새로운 변고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칫 북한 정권이 몰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염려, 이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 어찌 보면 우한 코로나에 모든 국민들의 정신이 집중돼 가지고 이 좌파 독재 정권은 또 다른 하나의 상해에서는 업무를 꾸밀 수 있다라는 그런 이 시각도 함께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이 정권이 원체 사악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국민들에게 또 새로운 것들에 대한 거짓쇼를 할지 예의주시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저의 주장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